꿈 다시 보기 채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군복이 강조되거나 군인이 등장하는 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소년이 온다를 읽다가 접었던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완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끔 멍한 듯 무심한 시선이 책장을 훑을 때가 있는데 그 제목에 이르면 잠시 붙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책들 사이에 끼인 모양새가 마치 입틀막 형벌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 무거운 마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를 돌리는 것으로 무거운 마음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외면은 그처럼 편한 도피처인 것입니다. 소년이 온다를 2차례 읽고 난 직후 비상계엄령 선포란의 현실과 맞닥뜨렸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 계엄군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지켜보는 동안 생생한 기시감에 몸과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여성들도 야간 투시경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707 특임대, 1공수, 3공수, 9공수, 블랙 요원, HID, 체포용 케이블 타이, C4 폭탄 같은 군대 용어에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년이 온다를 각각 연겁 후 몇 차례씩 읽는 동안 머릿속을 꽉 채운 단어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신분일 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잔인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의 표현처럼 특별히 잔인했던 군인들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군인들, 그들의 나이를 가늠해보고 그 군인의 현재 연령대를 짐작해보기도 했습니다. 길에서 그 연령대의 분들을 지나칠 때면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면서 유심히 쳐다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지 사실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반대말은 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은 반드시 자신만의 판단이나 결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 철칙인 사회에서는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주범입니다. 감정을 억압할수록 그 어떤 명령도 무조건적으로 수행할 모드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특별히 잔인했던 군인들의 내면을 이렇게도 짐작해 봅니다. 사실 여성들은 군대 경험을 할 기회가 거의 없고 도서나 영상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극히 제한된 형태로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여 군인 사회의 조직 생리나 군인의 신념 체계, 나아가 군대 경험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성 역시 다양한 형태와 이미지로 군인 관련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군인 관련 꿈을 꾸면 꿈의 메시지를 짐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군인 사회가 낯선 만큼 꿈 이미지에 접근하기도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여성의 군인 관련 꿈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 수 있는지 그 상징적 의미를 풀어본다면 꿈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한층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 그리고 관계 지향성을 여성성으로 분류합니다. 내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삶의 긍부정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감정 통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높을 것인즉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서 군인 관련 꿈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가령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내용을 간추리면 고지를 점령하거나 탈환하거나 지키는 훈련의 반복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특이점이라면 중도 포기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연민과 의심, 지지부진, 미적거림 등의 행태가 용납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여성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터 그 점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군인이 등장하는 꿈을 보고하는 여성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들 2차례 이상씩 군인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고 보고합니다. 가령 군인이 나왔는데 그 옷을 보니 고위직 군복으로 보였다든가 장교복을 입고 있었다든가 낡고 허름한 군복 차림의 남성이 나왔다는 등의 묘사를 합니다.
만일 군복을 입은 남성이 나오는 꿈인데 꿈에서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면 이 역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여성은 군인 세계에 거의 완전히 무지한데 모른 채로 살아가도 무방하다고 여깁니다. 군인 사회는 여성의 삶에서 완전히 낯선 영역인지라 여성이 군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내면을 헤아리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군인의 내면을 지배하는 신념과 삶의 방식에 대해 무지한 까닭입니다. 때문에 여성의 꿈에 군복이나 군인 관련 이미지가 등장해도 그 상징적 의미를 캐치하여 의식화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욕망하고 저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보기에 따라 아주 소박한 목표로 보이는가 하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인이나 군복 관련 꿈을 꾼다면 꿈꾸니가 설정한 목표나 욕망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꿈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꿈꾸니가 설정한 목표나 욕망은 그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에 걸맞다는 것입니다. 다만 욕망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취하는 태도의 문제를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의 내면에서 터무니없이 강하게 작동 중인 낭만적 시각과 기대감을 문제로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낭만적 시각과 기대감으로 정글 같은 세상을 상대하는 여성은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낭만적 시각과 기대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핵심을 추리면 탑안에 갇힌 신세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꺼내줄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감이 가진 미천의 거의 전부인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답답한 상황을 그것에 기대고 있으니 쌓이는 것은 방해 요소뿐이고 지칩니다. 결과적으로 상황 변화도 미미합니다. 정리하면 군복이 강조되거나 군인이 나오는 꿈은 의지와 근성이라는 수단을 통한 성취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이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당신의 잠재력과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잠재력을 의심하거나 재능의 부족을 탓하지 말라고 못 박으며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낭만적 시각과 기대감이라는 바탕 위에서 내린 판단과 결정은 목표 지점까지 나아가는 주요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몇 번의 실망과 낙담을 겪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자신에게 질척거리는 과한 자기연민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피로도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군인 정신이라고 할 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기에 담긴 의미를 짐작합니다.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완수해내는 의지와 근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은 군복이나 군인 이미지를 통해 꿈꾸니가 설정한 목표나 욕망이 성취되지 못하고 지지부진 성과를 내지 못했던 원인과 이유를 꼬집는 것이라 했습니다. 군인 정신을 살아내지 못한 탓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당신의 현재 목표나 욕망을 성취하고 싶다면 반드시 군인 정신으로 임하라고 당부하는 꿈인 것입니다. 낭만적 시각으로 부풀려진 기대감은 의지와 근성을 성취 수단으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브한 태도가 이른바 군기 빠진 군인의 모습, 낙오된 군인처럼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군인 사회는 촘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상명하복하도록 철저하게 훈련됩니다. 아주 특수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군인은 엄히 처벌됩니다. 상부로부터 내려온 명령은 신속하게 수행하여 기필코 완수해야 합니다. 모든 이유나 변명은 언제나 그럴듯하고 합당한 듯이 생각되는 것이 함정입니다. 조직사회의 생리가 다 비슷하겠지만 머뭇거리고 미적거리는 태도를 가장 용납하지 않고 이유나 변명에도 가장 야박한 사회가 군인 사회일 것입니다. 군복이 강조되거나 군인이 등장하는 꿈이라면 꿈꾸니가 설정한 목표나 계획하는 그 일에 대해 꿈은 지지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꿈꾸니가 설정한 목표나 욕망은 기필코 성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꿈은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군복이 강조되거나 군인이 등장하는 꿈이라면 가장 먼저 그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지와 근성이란 일단 시작했다면 정면만을 주시한 채 힘들고 지쳐도 끈질기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와 근성으로만 성취 가능한 생의 과제를 껴안고 다른 것에 올라탈 궁리로 지지부진한 전개를 겪고 있다고 꿈이 알려오는 것입니다. 또 군인 사회는 특수한 몇몇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의 너그러운 사회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런 류의 꿈은 한 차원 너무도 쉽게 예외를 허용하는 자아의 버릇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이번만, 한 번만 또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등으로 흐르다 보면 계획표는 쓰레기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이렇게 저렇게 변주된 이미지를 통해 군인 정신을 전혀 살아내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장차 군인 정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해옵니다. 무엇보다 군인 신분으로 사감이나 사견을 앞세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군대는 감정적으로 무르고 감정 통제를 힘들어하는 군인을 경계할 것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감정 억압을 최대치로 권하는 사회라 해도 무방합니다. 감정 억압이 명령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좋다 싫다 같은 호불호는 불가하고 오직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군인 사회가 철저하게 배척하는 것은 나약함입니다. 동정심 같은 미덕은 군대에서는 높이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무르다는 혹평을 얻을 뿐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동정심을 앞세워 사정을 헤아리는 군인은 아군을 위험에 빠뜨릴 인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아군에게조차 가차없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느니 없느니 용기가 있다 없다 같은 말은 한가한 불평으로 치부됩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힘든 사정을 함부로 토로하는 것도 경계합니다. 그저 절박함으로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군대는 적을 상정하고 훈련하는 집단입니다. 군복이 강조되거나 군인이 등장하는 꿈을 꾼다면 자신의 적은 누구이며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라는 뜻입니다. 이때 대전제가 있으니 자신 안에서 그 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군이라 함은 일단의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 전투는 복잡하고 승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내면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적군 발견 시 가차없이 처단해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군을 회피사단으로 명명할 때 회피사단을 이루는 무수한 내용들은 무찔러야 하는 개별 적군을 뜻할 것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가는 동안 몇 번의 교전을 치러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매복한 적군과 맞닥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달되는 목표는 이유 불문 점령하거나 탈환해야 합니다. 자신감이나 용기 부족 같은 이유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복이 강조되거나 군인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면 의지와 끈기를 앞세워 반드시 당도해야 하는 목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군인은 세상을 아군과 적군으로 나눕니다. 적은 보이는 즉시 척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태도는 목표 성취를 용이하게 합니다. 흔히 감정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측면은 여성성에 포함시킵니다. 하여 여성은 감정이입도 잘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납니다. 다만 그러한 특성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같습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소란스러울 땐 칼같이 끊어내거나 차단함으로써 목표에 대한 집중도를 유지해 가야 하는데 그런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식의 단호함은 여성이 갖춰야 할 미덕으로 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여성이란 돌봄과 헌신이라는 명분 아래 감정적 사사로움에 이리저리 끄들리며 헤맬 수밖에 없는 이들로 여겨지던 시절 길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 정신의 상징적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는 예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경우 주어진 과제 완수를 위해 감정을 배제하도록 훈련된 역사가 긴 탓에 감정을 배제하는 데 아주 능숙하고 익숙한 듯합니다.
필즈상을 받은 수학자 허준희 교수는 방송에서 부모님에 관한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집중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허준희 교수의 부모님은 유학 시절에 만나 결혼했다고 합니다. 약혼 시절 부모님은 크게 싸우신 적이 있었는데 싸움 끝에 파혼하자는 얘기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약혼자가 어디를 가나 싶어서 아버지를 미행했다고 합니다. 몰래 따라가 보니 아버지는 학교 도서관에 늘 가던 자리로 가 공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어머니는 이 사람이다 싶어서 자신이 양보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하면서 당면 과제에 집중하여 고지를 점령하는 남성은 많습니다. 이번에는 군인 정신의 훌륭한 예시로 생각되는 한강 작가의 고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의 외양이나 언행을 떠올려 보면 군인의 모습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도 같고 도대체 군인 정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할 것입니다. 외적인 강함이나 카리스마는 군인 정신의 한 일면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군인과 군복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을 상징적 의미로 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 한강 작가는 쓰고 싶은 열망에 퇴근하면 집으로 막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잘 쓸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때면 자신에게는 글을 쓰는 게 너무도 절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써나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고백 중 열망과 회의 이 두 단어가 마음에 와서 꽂힙니다.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라는 방해꾼은 열망을 향해 호시탐탐 면박성 잽을 날립니다. 하여 여성이 품고 있는 열망이 껍질을 뚫고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여성은 끝없이 자기의심에 시달리는데 그것이 군인 관련 꿈을 꾸는 이유입니다. 군대는 절박함이 자기의심을 다 넘고서 계속 전진하도록 반복 훈련하는 곳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자기의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간 부대를 몰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복이 강조되거나 군인이 등장하는 꿈은 자기의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다양한 도피처를 두고 있는 이들일수록 자기의심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는 군인 정신의 상징적 의미를 자신만의 창조적 방식으로 살아냈고 이 사례는 하나의 영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심이나 온갖 해이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는 없습니다. 한강 작가도 여러 인터뷰에서 글쓰기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고백합니다. 숱한 자기의심과 회의를 뚫고서 한 권씩 완성할 수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달갑지 않은 방문은 평생 이어질 것입니다. 군인 관련 꿈은 달갑지 않은 방문객을 처리하는 데 많이 미숙한 이들을 위해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를지의 여부는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주제나 꿈 사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